단위 사업별로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것도 다 다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왜 이걸 이렇게 해도 그냥 이용자별로 사업 계획서를 쓰면 안 돼요?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정말 그냥 그렇게 쓰게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용자별로 어머님들하고 상담해서 이제 그 해에 원하는 욕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이용자를 계획을 다 세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역만 좀 공통되는 영역만 좀 나눠놓고 나머지는 그냥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는 나들이도 다 같이 가고 캠프도 다 같이 갔는데 욕구들이 다 다르고 하고 싶은 것들이 다 다르고 가고 싶은 곳이 다 다르니까 그냥 다 따로 지원하자.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 좀 나누고 있고 그 계획서를 그냥 다 따로 썼거든요, 올해는. 작년에 딱 그 문득 드는 생각이 계속 개별화 저도 평가 다녀보다 보면 그냥 개별화가 계속 중요시는 되고 있고 프로그램마다도 12명 전원이면 12명 전원이 대상이 아닌 걸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왜 굳이 사업계획서를 쓰냐. 그냥 개별의 계획서가 이게 정말 개별화가 중심이면 이 1년 단위의 이 사람에 대한 계획서가 그냥 정말 단위 사업 계획서 막 7장, 6장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한 1년치의 프로그램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 해서 간단히까지 다 오케이가 나서 이제 저희는 아예 단위 사업 계획서를 프로그램 사업별로 쓰다가 이제 중간에 소장님과 컨설팅하고 그럼 개별화로 바꾸자 해가지고 아예 그냥 개별의 단위 사업 계획서가 나오게 하자 해가지고 올해는 지금 그렇게 해서 썼거든요. 근데 아직 뭐 더 세부적인 내용도 좀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는 올해 좀 획기적으로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자. 혁신적으로. 네. 예산은 어떻게 해요? 그 예산이 지금 제일 좀 어렵긴 한데 예산은 일단은 제가 사업 계획서를 예산서를 짜놨잖아요. 이미 2019년에 예산서를 짜놓은 상황이라서 돈은 일단 사업에서 나가는 걸로. 그러니까 기한이 없는데? 사업은 기한 있죠. 기한은 하죠. 돈을 쓸 때. 그러니까 이게 소장님들이 얘기한 것도 돈 쓰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우니 개별의 계획서들은 세부적으로 나오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뭐 여가면 여가, 뭐 이거면 이거, 교육 지원이면 교육 지원 이거에 대해서 그냥 한두 장짜리로 간략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대상이나 이런 거를 뭐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서 진행 이런 식으로 진행 내용을 그런 식으로 써놓고 추후 자세한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조금 계속 고민이 되긴 해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계획서 양식에 그게 없어요. 몇 회 할 것인지. 우리 적진 않았어요. 안 적었어요. 거기에 너무 계속 항상 오히려 더 얽매이게 좋은 거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장애인이 이걸 좀 채워야 된다는 뭔가 그런 것도 있고 이거를 안 채우면 일을 안 한 것 같고 뭐. 실적이나 이런 거는 전체 너무 복지관에서 보여지는 것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너무 막 약간 대였다 그러나? 그런 게 되게 일 안 한 것 같고 복지관은 사실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몇천 명, 몇백 명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한 번, 1년에 뭐 12명, 13명 이것도 막 참여 못할 때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그게 알게 모르게 자꾸 위축되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올해는 조금 실제적으로 평가에서도 몇 명 참여했냐를 보진 않더라고. 이번에도 평가를 받아보니까 뭐 실적 대비 참석률이 몇 %냐 이런 걸 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좀 우리가 거기를 마음에서 좀 내려놓고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되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그냥 하고 싶은 걸 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할 말이 있게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했다라는 거를 기록으로라도 잘 남겨놓자 라는 게 조금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에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몇 번 했는가 하는 걸 연초에 계획서서 연말에 평가하는 곳은요 공무원하고 사회복지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마치 우리 아이가 학원 몇 번 갈지 1년에 세워놓고 엄마가 그거 아이들 다 이수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실제로 그렇게 안 이루어지거든요, 삶은. 매우 단절적으로 우연적인 활동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고치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그렇게 못하는데 우연적인 그게 진짜 삶인데. 예. 근데 그것을 세워놓는다? 이건 기본적으로는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것 자체가 삶을 통제하겠다는 관점, 그리고 통제 가능한 게 인생이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예요. 이거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아주 빈약한 철학? 그래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교육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는 그 뒤로는 가서 뭐 하겠다 어딜 가서 겁먹겠다 이런 계획을 별로 안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니다 보다가 저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럼 그분이 그걸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어도 꼭 굳이 그분의 내 계획에 그분이 따라와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선택을 우리가 그냥 존중해드리고 같이 한다는 거에 그냥 초점을 맞춰주다 보면은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엄마들이 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유통기한을 읽고 이러기 전에는 그냥 뭐 센터에서 해주시는 게 그냥 다 좋고 다 고맙고 어디든 데려가주면 좋고 막 약간 이런 생각들이 훨씬 더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거든요. 근데 작년에 부모회의 하면서 월평빌라 이야기를 같이 읽고 저희도 저희가 생각하는 거 고민하는 것 어머님들한테 집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해보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올해 어머님들이랑 상담하면서 특히나 이제 언어 표현, 본인의 언어 표현이나 의사 표현이 가능한 이용자들의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경험이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고 어머님들도 스스로 되게 미안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태까지 내 자식이어서 내가 바쁘다라는 핑계로 그런 경험이 쌓이지 못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았고 얘는 얘대로 나는 열심히 살면서 얘 뒷바라지 해준 걸로 되게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뒤돌아보니 더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뭔가 더 경험해주지 못하고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못하고 이런 경험을 쌓아주지 못한 게 되게 미안하다. 그래서 작년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해주고 싶고 여기서도 내가 데리고 잘 못 가니까 여기서라도 그래도 한 번씩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셔서 그래서 올해 대부분 언어 표현이 가능한 이용자들의 저희들의 욕구는 그리고 합의된 욕구들은 대부분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데 찾아보기 아니면 직원이랑 같이 뭐 이야기 나눠봐서 같이 뭐 선택해보기 그리고 어디서 뭐 본인이 혹시나 집에서 엄마나 뭐 이렇게 인터넷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찾아봐서 가보고 싶은 것 있으면 이야기해서 같이 가보기 가는 방법 뭐 알아보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조금 더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경험들 그리고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 이런 거를 조금 더 새롭게 해보자라고 하는 욕구들이 되게 많아서 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실적할 때 엑셀 사용하시는 곳들이 어디세요 지금? 엑셀 자동 완성을 통해 가지고 합계 내시는 곳 여기밖에 없으세요? 근데 저는 여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지관은 직원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전체 직원 중에서 한 명이 엑셀을 잘 못 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통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명은 전사는 입력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체가 이게 움직일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주간보호 활동은 보호는 인원이 4명 정도시고 3명 정도시니까 그 인원 정도만 엑셀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능력들을 갖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그럼 여기는 오히려 전산화하기가 스마트워크 하기가 더 쉬운 환경이에요. 복지관은 한 명이라도 못하면 다 못하는데 근데 여기는 3, 4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스마트 환경을 하기 위한 그걸 잘하는 분이 여기에서 한꺼번에 교육을 해주시면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이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근데 여기는 확실히 엑셀로 원데이터만 집어넣고 계속 가공해서 월별로, 일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있기만 하면은 그 부분에 들어가는 행정 업무는 확실히 줄어드는 거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계속 확장해 보면 생각을 이거 만들 수 있을 만한 보통 사람이 만약에 만들겠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철공소든 어디든 하는 곳에 의뢰하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 장애라고 생각하니까 보조공학기기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지역의 보통 사람이 의뢰할 만한 곳에 가서 여쭤보면 분명히 그분도 그러겠죠. 난색을 표하겠죠. 왜냐하면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근데 여러 번 경험해보고 그 중에 선의가 있으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의무감이 좀 생기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국리를 해보시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지역사회에 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철공소든 이런 데가 조금씩 생겨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CAD 동호회가 있거나 하는 곳들을 저희가 찾아서 일부러 그래서 거기에다가 혹시 그런 것들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느냐, 그리고 3D 프린트로 혹시 출력할 수 있는 곳을 아시는 곳이 있느냐. 그래서 일부러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 내가 그 능력이 있으면 그걸 아는 사람들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 자체가 인식이 확장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볼링장에 가셔서 한번 가셨을 때 난색을 표하시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접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난색을 표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와도 되죠 라고 해서 그 접촉점들을 계속 늘려가시는 것 자체가 저는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 번 가니까 계단에다 경사로까지 놓으신 볼링장까지 나오잖아요. 그 포기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계속 가도 되죠? 라고 물어보신 게 진짜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이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전체로 가는 걸 바꾸려고 할 때 완전히 개인화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러면 충격이 너무 커요. 그리고 조직도 그걸 수용하기 어렵고, 실행하시는 분도 개인화로 했다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발생하면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아까 전체에서 소그룹으로 가고, 소그룹으로 가면서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개인화로 가는 그 전략을 선택하시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공유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는 담당자들 다 나눠서 제가 나가지 않더라도 그냥 오늘은 우리 선생님이 나가보기로 했어요. 오늘은 누구 선생님이 외부 나가시는 활동 하시는 날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한꺼번에 12명 다 나가는 걸 지향하면서 조금씩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제가 없더라도 제가 연가를 간다거나 외부에 있더라도 다 각자 사이클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씩 발전하는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 주간보호센터라고 불리는 기관들 대다수가 지금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익숙하세요? 아니면 개별로 움직이는 것에 익숙하세요? 아니면 어느 쪽이 좀 더 비중이 크세요? 주간보호라고 불리고 있는 전국의 비중을 봤을 때 이쪽의 비중이 더 많으실까요? 이쪽이 더 비중이 많으실까요? 전체가 압도적이실 거예요. 압도적이실 거고요. 또 보호의 개념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활동의 개념이 더 많을까요? 보호의 개념이 더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최고관리자분이 하시는 조직 경영의 수준이 경직되어 있는 곳이 많을까요? 유연한 곳이 많을까요? 경직적으로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이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쪽이 엄청 높고요, 이렇게 돼 있을걸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저는 이것도 생각해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야기하되 경직된 조직에서 전체로 보호하는 개념을 선호하시는 최고관리자 분들 속에서 일하시는 기관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조금씩 바뀌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조금씩 돌파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중요한 공유할 거리라고 생각해요. 최고관리자한테만 예쁨 받아야 되나, 최고관리자분한테는 예쁨 받기를 포기하고 대신에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예쁨 받으면, 지지 받으면 그러면 해볼만 하잖아요. 그 직원분들한테 예쁨 받고.